네, 이번에는 두 번째 섹션, 이 사람의 세상 카운트 펀치라는 코너입니다. 이 코너에서는 전성수 서초구청장님의 인생 철학과 비전, 그리고 인간적인 면모를 좀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네. 먼저 이제 개인적인 궁금한 사항인데, 네. 보면 이력이 이제 학부 같은 경우에는 서울대에서 법학. 네. 근데 법학하면 보통 이제 행정법 같은 경우를 전공을 해야 되는데 행정학을 또 전공을 하셨어요. 네. 그런데 또 그렇게 되면 법학을 공부하시면서 행정가의 꿈을 꾸신 건가? 아니면 어떤 다른 이유에서 이렇게 행정가를 꿈꾸게 되신 건가라는 궁금증이 생겼거든요. 어떻습니까? 제가 법대를 들어가서 사실은 사법시험을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제가 법학을 했는데, 우리 제 친구 중에, 네. 같은 법대와 같은 친구 중에 이 친구가 한번 그 행정학 책도 공부하고 있고, 아하. 또 경제학 책도, 또 네. 정치학 책도 보고 있어서, 법학은 아시다시피 굉장히 이게 해석을 하는 것이고, 또 논리를 정연하게 세우는 데는 정말 좋은 학문입니다. 그런데, 좀 딱딱한 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가 그렇게 해서 행정학도 하고, 네. 경제학, 정치학을 하는데 굉장히 다이내믹한 거예요. 그래서 좀 옆에 친구 공부하는 걸 옆에서 좀 봤어요. 네. 저 친구 따라 강남 갔어요. 그러네요. 예, 그리고 그 친구가 이 행정고시를 준비를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그 친구랑 함께 저 행정고시 있고 공부했습니다. 아. 그리고 함께 그 친구랑 같은 시기에 또 행정고시 시험 합격도 했고요. 그게 친구 제가 따라서 공직의 진짜. 길로 들어선 친구 따라 강남 가다 보니까 네. 저는 참 우리 친구 덕분에 제가 공직의 길로 또 행정 이런 공무원의 길에 들어서 저는 그 친구한테 참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예. 좋은 친구를 만나는 거는 인생에서의 큰 행운이긴 하죠. 네. 근데 보니까 지금 그러니까 공무원을 하시면서 또 인천 부시장도 하셨고요. 또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을 하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즉 행정고시를 하면서 나는 행정의 일만 할 것이다라고 생각해. 물론 서초구청장도 행정가의 일이지만 정치와의 관련성은 또 있는 거잖아요. 예. 이거 두 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지금은 이제 구청장, 선출직 네. 구청장이니까, 지금 이제 정치 행정가입니다. 음. 그리고 이전에 제가 행정 경험이 한 30년 있는데, 네. 거기에는 이제 제가 임명직 공무원이었고요. 따라서 이전에 제가 서울시에 제가 20년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서울시가 말 그대로 지방 행정을 하는 곳이고, 대도시, 도시 행정을 하는 곳이고요. 그리고 이후, 제가 청와대, 또 행정안전부도 전체적으로 이런 내무 행정을 총괄하고 있는 부서. 그리고, 제가, 태국에서 총영사를 했는데, 네. 총영사 또한 마찬가지로 태국에서 우리 재외 국민들, 또 태국을 여행하는 우리 국민들의 민원을 살피는 곳이 또 총영사가 하는 일이고요. 예. 그리고 제가 인천시에서 행정부시장 또한 하는 일이 이게 행정가의 역할이었어요. 다만 지금은 제가 국민들의 선택을 받아서 이제는 이제 정치 행정가인데 본령은 이제 행정의 일이다. 네. 즉 30년간 난 행정을 했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공부 얘기를 해볼 텐데 아마 이 방송을 보는 사람들 중에서도 젊은이들 중에서도 행정고시라는 고민을 해보는 친구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요즘에 예. 뭐 공무원이 예전 같다고 하지 않지만 공무원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아직도 많거든요. 네. 원래부터 꿈이 이런 고시나 행정고시를 봐야겠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런 생각을 하셨습니까? 뭐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은 네. 저 어릴 때 저 의사 되고 싶었어요. 전혀 다른 방향이었는데요. 네. 그리고 실제로 고등학교 때까지도 제가 이과였었고요. 아, 예.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재수해서 대학 들어갔는데요. 네. 그때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과로 해서 그때는 이제 학력고사, 요즘으로 치면 이제 수능 시험. 네네. 제가 학력고사 제가 첫 번째였거든요. 그때 이제 시험 치고 나서 지원하는 거죠. 예, 지원하는 거였거든요. 그럴 때 이제 제가 좀 점수가 좀 잘 나왔어요. 아. 그러니까 보통 제 아버지가 그 연세가 네네. 올해 이제 91세요. 그 연령대는 법대를 참 좋아하세요. 아. 그렇게 해서 한 40일 동안 네. 아버지는 법대 가라. 아. 저는 저 의대 가고 싶습니다. 아. 그렇게 하다가 제가 약간 효자는 아닌데요. 네. 저기 제가 부모님이나 선생님 말씀 잘 듣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그 다음 해, 새해 첫날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한테 저 새해 선물 드리겠다. 네. 저 법대 가겠습니다. 아,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법대를 갔고요. 네네. 제가 왜 어릴 때 제가 이제 의사가 되고 싶어 했느냐 하는 그런 부분들 말씀드리면은 그때는 집에 그때 의학 그 백과사전이 있었어요. 아하, 이게 처음에는 대략 한 2,000페이지 되는 의학 백과사전이었는데요. 제가 그거를 제가 초등학교 아마 6학년 때, 그 다음에 중학교 1학년 때 그거 다 읽었어요. 그러면서 의사가 돼서 아픈 사람들을 고치는 거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이제 의사의 꿈을 사실은 키웠고요. 네. 그런데 이제 대학 시험 치고 나서 네. 그 다음에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법대 왔고 또 이후 또 행정 이런 공무원의 길로 들었었는데 네. 저는 의사나 그 다음에 또 우리 법조인이나 그리고 또 저 같은 이런 행정 공무원들의 경우에는 그게 임명직이든 선출직이든 다 함께 다른 사람한테 뭔가 도움이 되고 또 치유가 되고 하는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다면 여기서 혹시 만약 예. 다시 그때로 돌아가신다면 법대로 아니면 의대로? 하는데 저는 제가 막상 해보니까요. 네. 제가 이후에 그런 이제 행정 시험을 쳐서 그 다음에 이런 공적인 일, 행정의 일들을 제가 하게 됐는데 네. 저는 제가 한 일이 저한테 참 잘 맞다. 그리고 저한테 잘 맞는 옷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제가 큰 그런 기쁨, 보람, 그리고 지나오면서 제가 지나온 그런 시간들을 놓고 봤을 때, 그래도, 참 행복했다. 네. 그리고 제가 일을 하면서 배운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제 스스로도 많이 컸다라는 생각이 되어져서, 저는 제가 다시 한다라고 하게 되면, 물론 제가 가지 않는 길에 대한 생각은 갖고는 있지만, 네. 한편으로는 제가 선택을 했고, 그리고 선택을 한 길에 있어서 제가 이런 만족의 일들을 해왔기 때문에 제가 다시 선택을 한다라고 하면은 한번 고민을 하겠지만 아마도 아마 이런 행정가의 길, 또 행정 공무원의 길, 또 이런 공공행정의 영역으로 왔을 것이다. 네. 그렇게 그러면 생각합니다. 스스로에 대한 인간 전성수를 예. 좀 생각해 보면 어떤 사람인 겁니까, 그러면? 제 스스로 좀 말하기 좀 민망스러운데요. 네. 저는 일에 있어서 제 스스로를 놓고 봤을 때, 성실한 편이다. 예. 공부도 성실하게 하셨습니까? 공부도 성실하게 했죠. 네. 제가 이제 공부 이야기를 하면은, 사실은 제가 공부를 좋아하는 건 아니었는데요. 제가 초등학교 때 제 어머니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제 얼굴 세수를 시켜주셨어요. 제가 큰아들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예습 복습을 시켜주셨어요. 3학년 때까지. 그러니까 저한테 이제 되게 미리 공부하고 미리 준비하는 습관을 해주셨는데 사실 저희 어머니는 초등학교 졸업하셨거든요. 그만큼 교육에 대해서 목말라하셨던 것 같아요. 네. 저는 그 덕분에 했는데 제가 이제 학교에서 이제 100점 받아가면 어머니 어리 좋아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게 좋았고요. 네. 그렇게 해서 제가 공부는 조금 한편 이었던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네. 성실한 사람이다. 예. 다만 일에 있어서는 그때 공부라든지 일은 제가 성실한 쪽이었는데 저한테는 또 중요한 가족이 있지 않습니까? 네. 요즘은 되게 이런 가족에 대한 부분들은 더욱더 중시 생각하는 게 있었는데 제가 한참 일을 할 때는 그때는 워라밸이 없었어요. 그렇죠. 토요일 일요일도 없었어요. 예. 네. 그때는 실제로 제가 그때 설날하고 추석 때 빼놓고 나면은 자 일만 했거든요. 네. 그럴 때 제가 제 아내하고 제 아이들한테는 그냥 평범한 아버지, 평범한 사실은 남편이었던 거죠 보면. 그런데 되게 한편으로는 되게 못해준 남편, 못해준 아빠였는데 특히 우리 아이들한테는 아이들이 그때 아빠를 필요로 하는 시기에 제가 함께 있어주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되게 한편으로는 되게 미안하고 제 아내한테 독방 육아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구청장 되고 난 다음에 우리 공직자들한테
요새 또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예. 그렇게 해서 독박 육아가 되지 않도록 그다음에 또 이런 워라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사안들 저도 많이 신경 쓰고 있습니다. 제가 지나고 나서 일에 있어서는 참 성실했으나 제 중요한 가족들한테서 제가 못 해줬던 것들을 제 후배 공직자, 저는 행정후학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행정후학들이 일도 하면서 또 자기 가족도 잘 살필 수 있는 그런 쪽에 대한 거를 제 나름대로는 조금 더 살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인생의 가치관이라는 것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어떤 걸 선택할 때 내가 정할 수 있는 기준이 되니까. 예. 어떤 가치관을 갖고 계십니까? 저는 저한테 어떤 가치관, 제 말, 하는 말, 그런 하나 이제 인생 모토라고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저는 역지사지이다. 아마 사람들이 내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봐. 라고 하는데, 그거는 말하기는 아마 세상에서 아마 제일 쉬울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실천하기가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말이 저는 역지사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보통은 내 자아가 있는데 내 자아를 벗어나서 어떻게 다른 사람이 될 수가 있겠어요. 그렇지만 좀 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또 한편으로 어떠할까 하는 것을 함께 하려고 하는 거는 역시 좀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런 부분들은 제가 그래서 제 인생 모토를 역지사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 또 사실은 또 전달도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면은 오해도 덜 생기고 또 설령 오해가 생겼다 하더라도 그래도 뭔가 내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주는구나. 그거는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또 남편, 아내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또 다른 영역에 있어서도 조금 더 상대방의 입장에 대해서 생각해 주는 것. 바로 그게 이 복잡한 여러 세상사에서도 또 서로 이해관계가 엇갈린다 하더라도 서로 이런 공통의 분모, 공감의 영역들을 더 넓혀갈 수 있지 않을까. 요즘 또 시대가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더 필요로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역지사지. 그렇다면 이제 이런 질문. 뭐 30년의 행정 생활도 하셨지만 어렸을 때부터 쭉 나를 지금까지 만들어 온 것은 만들어 온 사람이라고 해야겠죠. 예. 만들어 온 사람은 과연 누구냐라고 네. 생각이 드시는지. 그거 제가 앞서 엄마 이야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제 친구 이야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저한테는 사실은 전부 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스스로 볼 때 사람한테 이제 여러 복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는 보면은 뭐 재복도 있고 그다음에 또 건강복도 있고 그다음에 또 일복도 있고 하는데 저한테는 제일 많은 게 저는 이제 인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인복이라고 하는 거는 또 다른 면에서는 이거는 제가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일로 맺은 인연. 인연이 남녀 간의 인연도 참 소중한 것이지만 일로 맺은 인연은 정말 중요하다. 그 일로 맺은 인연이 제가 서울시에서도 청와대에서도 행정안전부에서도 외교부에서도 다시 인천시에서도 지금 서초구에서도 저는 일을 하면서 함께 하는 저의 상사들도 있었고 제 동료들도 있거든요. 그분들하고 일로 함께 맺으면서 함께 소통해가면서 또 무엇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을 것인지 또 우리 국민들께서 필요로 하는 지금 서초구청장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함께 의논도 하고 고민하고 궁리해서 그분들이 행복해하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했을 때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 제가 지금 저를 만든 거는 제가 어릴 때 공부할 때 학교 선생님도 있고 제 어머니도 있고 그 다음에 제가 고등학교 또 대학 선택을 할 때 제 아버지도 있었고요. 또 대학 들어가서 그때 우리 법대 교수님들도 왜 이런 사법부로만 가려고 하느냐. 이런 행정부로도 진출을 해라 하는 말씀들을 많이 주셨거든요. 그것도 되게 큰 부분이었었어요. 즉 말해서 우리 사법부가 보면은 보통 코피가를 흘리고 나면 그 코피를 닦아주는 약간 사후적인 역할이세요. 그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네. 그렇지만 저는 제가 볼 때는 교수님들도 하셨던 말 중에 제가 더 느꼈던 부분들이 코피를 흘리기 전에 코피를 흘리지 않게 예방해 주는 것. 바로 그게 행정부의 일이다. 라는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때 말씀 주셨던 그런 여러 법대 교수님들 그리고 제가 선택을 했던 여러 부처들에서
저하고 함께 해주셨던 또 저를 끌어주셨던 많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모든 분들이 오늘날 저를 만든 것이다. 물론 저의 소중한 제 아내, 제 아들, 딸도 마찬가지고요. 알겠습니다. 사모님 얘기는 더야 나중에 야단 안 맞으실 것 같은데 그래. 사모님한테 좀 더 고마운 점은 어떤 게 있습니까? 생각나는 에피소드, 날 이렇게 도와줬다. 앞서 제가 우리 아이들 진짜 필요를 할 때 제가 못했던 네. 거를 제 아이가 2명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 힘든 기간 동안 그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남편은 아침부터 가서 밤에 저기 월, 화, 수, 목, 금 일을 하죠. 네. 그리고 그 힘들었던 시간들을 함께 본인이 참 견뎌왔고요. 그리고 이후에 저도 제가 이렇게 저기 밖에서 제가 일에 지쳐서 들어가게 되면 제 아내가 밖에서 밥을 먹었느냐. 그 다음에 저한테 따뜻한 저녁 밥을 잘 차려주기도 했고요. 제가 그때는 보통 한 밤 10시쯤 들어가도 그때도 밥 챙겨줬어요. 그런 것도 있고 무엇보다도 특히 제가 이번에 이제 서초구청장 나오게 될 때 집에 재정문화는 제 아내가 다 갖고 있어요. 허락을 받아야 되거든요. 네. 근데 보통 많은 아내들이 남편이 정치의 영역, 표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한테 나 서초구청장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제 아내가 당신이 원하는 거니까 한번 해봐 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그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아내의 허락 없이 그거 안 돼. 그게 도전하려고 정치 발디디려고 하면 이혼하고 해 라고 하는 있습니다. 그런 분도 있어요, 사실은. 네. 그런데 제 아내가 제가 하고 싶은 또 제가 도전하고 싶은 영역에 사실 그게 또 돈도 들어가는 일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 아내가 더 고마운 거는 제가 원래 이제 송파에 집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서초구청장 도전하려고 하면 제가 서초로 이사를 와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송파에서 제 아내가 저하고 이제 결혼해서 이게 30년 넘는 기간 동안 이사를 17번 다녀서 처음 마련한 집이 송파에 있는 집이었어요. 그런데 그 집을 이제 제가 선거자금 마련해야 되니까 그 집을 전세를 내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서초에 있는 대로 이제 전세로 들어왔거든요. 네. 그럴 때도 이제 그 차액 중에서 일부를 가지고 제 선거 자금을 했으니까 제 아내를 봤을 때는 제가 오늘 이렇게 서초구청 하고 있는 것도 저는 제 아내 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루 얘기도 좀 해볼게요. 보통 예. 이제 원래 이제 이런 청와대나 근무하실 때는 솔직히 집에 들어가는 시간이 거의 더 적을 정도로 엄청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잖아요. 예. 구청장의 하루는 어떻습니까? 하루 조금 더 청와대에 있을 때는 7시까지 출근을 해야 되니까 네. 아마 그는 어느 대통령실은 다 마찬가지일 맞아요. 겁니다. 근데 구청장 됐을 때 그렇게 일찍 가면은 우리 구의 동료들이 싫어해요. 그렇죠. 그래서 대략 한 9시 되기 전에 도착하려고 하고 있고요. 네. 다음 퇴근 시간도 이렇게 정시 퇴근하려고 하는데 네. 그건 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렇게 해서 매일매일 보면 그래도 제일 건강이 제일 중요하니까 아침에는 제가 좀 가벼운 거라도 반드시 먹으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제 아내가 제 건강 챙겨준다고 저 비타민도 챙겨주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보통 제 집에서 사무실까지 오는데 대략 한 10여 분 정도 걸리는데 차에서 제 출근길에는 내가 오늘 하루 내가 어떻게 지낼 것인가. 그리고 하루 일과를 마치고 그 다음에 퇴근하는 길에 물론 저녁 약속도 있고 갔다가 또는 제 일과 마치고 없는다는 바로 집으로 가기도 하는데 그럴 때는 퇴근길에 나의 오늘 하루는 어땠나. 그래서 저는 5분과 5분 출근길 퇴근길에 스스로 오늘 하루 할 거를 그냥 오늘 하루 한 거에 대해서 5분 정도는 스스로 좀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는 있습니다. 그렇군요. 빡빡한 일정 속에서 스트레스가 없다라고 하면 젊을 때는 가능합니다. 네. 일이 좋아서 할 수 네.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근데 어느 순간 되면 스트레스가 쌓이잖아요. 네. 어떻게 푸십니까? 저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제 아내하고 이렇게 영화 보는 거 좋아하고요. 네. 제 아내도 영화 보는 거 좋아하는데 제 아내가 근데 하나 이해 못하는 게 있어요. 제가 저는 한 번 본 영화에 꽂히면은 여러 번 보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한 인터스텔라
그렇죠. 예. 얼마 전에 굉장히 유행했던 영화예요. 네. 그래서 인터스텔라를 제가 한 20번 봤어요. 그런데 제 아내는 그런 저를 이해 못하겠다는 거예요. 한 번 보면 되지. 네. 그런데 저는 인터스텔라를 볼 때마다 거기에는 어떤 우주에 대한 것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또 막 4차원, 5차원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거기에는 우리 지구 문제도 있어요. 네. 그리고 더 이 마음으로 와닿았던 것은 거기에는 아버지와 딸 이야기가 담겨 있거든요. 네. 저한테는 거기에 그 볼 때마다 제가 몰랐던 영역, 이해가 안 되는 영역을 한 번 볼 때마다 이해의 영역이 더 넓어지는 것도 있고요. 물론 그 근저에는 아버지와 딸, 가족의 이야기가 있어서 그렇게 영화 보는 거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렇게 혼자 있는 시간대는 제가 양재천 걸을 때는 제가 물멍하고 있고요. 아, 예, 요즘 다들 뭐 불멍, 물멍 물멍하지 있죠. 않습니까? 네. 양재천 물길 보면서 제가 물멍하기도 하고요. 네. 제 사무실에서 뒤쪽을 바라보면은 말죽거리 공원이 있는데 양재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죽거리 공원에 거기 이제 나무, 또 작은 숲들이 있어서 또 그걸 뭐 순멍, 뭐 산멍해서 그냥 멍 때리는 거 좋아해요. 그게 저한테는 좀 생각을 비우는 것이기도 하고 제 스트레스를 좀 저감하는 방식인 것 같아요. 영화, 그다음 멍 때리는 거. 아마 많은 분이 아마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